시사해설입니다. 지난 주말에 5월의 고용 실적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28만 건이나 고용이 증가됐습니다. 기대치보다 훨씬 좋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한 언론이 이 발표와 함께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4, 4분기까지 경제가 계속 상승세였었는데 금년도 1, 4분기 들어서 거의 모든 게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2, 4분기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1, 4분기에 그 저조한 것이 일시적이고 계절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지난 1, 4분기 때 GDP 성장이 0.2%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정지 상태죠. 그리고 소비도 1.9% 상승이고 고용도 매우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걱정이 대두가 됐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겨울 혹한 요인이다. 어떤 일시적인 계절적인 요인일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fundamental slowdown이다.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저조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5월의 고용 실정을 보니까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것이 28만 건이나 증가했으니까 역시 1, 4분기의 현상은 일시적인 거고 겨울 요인, 혹한 요인 때문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일단 그 긍정적인 요인들이 제시가 됐죠. 고용이 뭐 크게 늘어났고 웨이지도 올랐습니다. 0.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5.5%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나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동안 구직을 포기하고 고용 시장에서 이제 그 일종의 사이드라인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구직이 되니까 구직 대열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다소 올라갔지만은 긍정적인 숫자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 당연히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죠. 인상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이 이제 9월에서 12월 사이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요인이 이제 컨트롤이 되면은 금년도 후반기에 인상할 것이다 하는 그 예상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실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광범위한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IMF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2016년에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미국 경제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IMF의 그 걱정스러운 시각이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가 2007년도에 이제 리세션에 들어갔다가 2009년도부터 회복기에 들어갔는데 6년 동안 이제 꾸준한 회복세지만은 그동안 뭐 굉장히 서행이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6년이나 진행이 됐지만은 아직도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IMF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을 이제 간략하게 몇 개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고용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소위 그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이런 얘기가 있죠. 실업, 준실업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잡은 있는데 파트타임이다 이거죠. 또는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잡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건데 이런 부류가 그룹이 한 10.8%나 됩니다. 그런데 이 10.8%라는 숫자의 변동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숫자상으로는 잡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저소득층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일가가 지금 이제 내려가니까 보통 한 가구당 1년에 한 $700 이상 혜택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웬만한 해에 그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하는 그것과 버금가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돈이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 쪽으로 가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세이빙스, 저축으로 가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 빚 갚는 거로 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일단 좋은 얘기죠. 저축하고 빚 갚는 거 좋은 건데 그러나 소비로 가야만이 이제 시장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소비자들이 소비를 이렇게 주저하느냐? 700달러나 주머니에 남는데 왜 돈을 안 쓰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리세션 당시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컸지 않느냐?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함부로 돈을 못 쓰고 있더라. 이제 그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income inequality, 소득 불균형. 이 얘기는 뭐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가 뭐냐? 그 소득 불균형 해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16년도 이제 선거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가 정치권의 생각으로 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죠. 정치권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숫자상으로 증명이 된 것이 상층부에는 부가 크게 증가하는데 중산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은 그대로 머물고 있다. 이거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의견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경제 정책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아직은 되지가 않고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고 고용 성장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에 지금 두 개의 경제권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skilled labor가 있고 unskilled labor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직 근로자가 있고 비전문직 근로자가 있는데 가령 엔지니어라든가 정보 산업이라든가 컴퓨터 산업, 기술직 이런 사람들은 고용도 늘고 임금도 늘고 잘 살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거 비전문직 unskilled들 노동을 주로 하는 그런 부류에서는 계속 임금도 안 올라가고 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육도 좀 관심을 가지고 소득 재분배에 정책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그냥 머물고 말지 않겠느냐. 이것도 지금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페더럴 리저브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살기가 어떻소? 하고 물어보니까 doing okay 이렇게 답변하든지 또는 living comfortabl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아, 그냥 뭐 편하게 살고 있어. 이 정도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한테 물어보니까 just getting by 아니면은 struggling 이렇게 얘기를 내가 지금 근근히 그냥 살고 있어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비상시에 쓸 소요 자금이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상시 돈이 얼마냐? 400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호주머니에 400달러 정도의 여유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작년에 내가 병원에 가서 또는 닥터 오피스에 가서 건강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생략하고 말았다. 왜? 병원비, 의료비 마련이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요인을 부정적인 요인들을 계산할 때 아직도 미국 경제가 지나친 자신감을 갖기는 이르다. 소위 샴페인을 터뜨릴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경제적인 전반적인 그 성장 그늘이에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뭐 경제권에서 가장 큰 분야고 또 리세션이 있을 당시에 그 이후에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큰 타격을 본 분야가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이 분야가 빨리 살아나야지 경제도 살고 내 개인 경제도 살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기억하시죠? 리세션이 왔을 때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 그냥 앉아서 내 자산이 한 30%, 40%가 그냥 어디로 증발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트라우마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제 하우싱 마켓을 조사를 해보니까 홈 세일스가 늘었습니다.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가격도 이 메트로폴리탄 지역이라는 국한된 그 지역이지만은 그리고 주로 이 웨스트 쪽, 서부 쪽입니다. 한 30%가 올라갔더라.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중서부 지역에 대한 통계는 이제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그 숫자도 20%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에
개선 움직임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속적이냐, 지역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아직도 확실한 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종합을 한마디로 하면은 경제 개선이 전반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돼야 할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사 해설 김정일입니다.